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평상시 저희 집 애들 같지 않은 엄청 키가 큰 아이를 앞에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심프랄리네예요. 심프랄린이라고도 불리고 프랄리네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자주색 꽃이 굉장히 예쁜 녀석입니다. 근데 오늘 분갈이 했어요. 분양을 여름에 8월 첫 주에 받아가지고 한 열흘 정도 실내 요양시킨 다음에 오늘 분갈이를 해서 지금 이 모양은 사실은 제가 키우는 스타일하고는 다르고 이제 분양자분이 키우신 스타일이죠. 잎이 굉장히 크고 키가 큰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 흙에 자연흙 베이스 흙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조만간 이제 키 작고 짱짱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러 왔냐? 이거 얘기하러 왔어요. 이거. 이거 뭔지 다 아시죠? 뿌리파리 잡는 끈끈이에요. 끈끈이. 근데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는 한두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끈끈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제 방에 제가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요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뿌리파리라는 놈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또 호기심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뿌리파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를 그렇게 모든 제라늄뿐만이 아니지 모든 식집사들을 괴롭히는 이 뿌리파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 뿌리파리는 파리목의 검정 날개 버섯 파리과의 작은 뿌리파리 종이래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작은 뿌리파리랍니다. 작은 뿌리파리 종이고요. 몸 길이가 1mm에서 4mm 정도로 정말 작아서 얘는 방충망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 차단할 수가 없는 크기라고 해요. 근데 이 뿌리파리는 사실 우리 눈앞에 그냥 왱왱왱왱 되는 거 말고는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해요. 사람한테는 그리 해롭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키우는 이 소중한 우리 제라늄한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뿌리파리에 신경을 좀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말 작은 모종이 아닌 이상 이 정도 크기 되는 개체가 뿌리파리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된다? 이거는 가능성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조사하고 공부해본 바로도 그래요. 이제 뿌리파리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개체들은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의 큰 개체들은 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집에 맹맹맹맹 돌아다니는 게 그거 자체가 싫잖아요. 가끔은 얼굴에 달라붙고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저희 집에 엄청 많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 뭐를 좋아하냐? 유기물을 좋아한대요.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이란 뭐예요? 개분, 우분, 어떤 것들을 커피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연 재료를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그런 유기물 비료물을 얘네들이 좋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좋아하신대요. 얘네들이. 그리고 어떤 날씨를 좋아하냐? 고온 다습한 날씨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장마철에 아주 살만 나셨겠네요. 그랬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유기물 비료를 줄 때는 충분히 발효되어서 이제 분해가 된 유기물 비료를 거름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 뿌리파리는
25도라는 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25도가 기준 온도일 때, 알로 4일 동안 화분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유충으로 14일 동안 화분 속에서 살아요. 이 유충일 때 얘가 뿌리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식물의 뿌리를. 그리고 번데기로 또 4일을 살아요. 그리고 그래서 총 이제 성충, 날아다니는 이 뿌리파리가 되는데 총 2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22일이 걸려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 수명은 얼마게요? 일주일이랍니다. 매미하고 똑같네. 아니지, 매미는 더 심하지. 22일 걸려 태어났는데 일주일 살고 죽는데요. 근데 얘가 보통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2개에서 10개 정도씩을 낳고 최대 한 마리가 100개에서 300개까지 산란을 한대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뿌리파리 유충은 햇빛을 싫어한대요.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화분의 이 아래로 이제 피해서 파고들어서 이제 거기서 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뿌리를 먹고 요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유묘, 그러니까 작은 개체는 뿌리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모주는 이제 뿌리에 난 그 뿌리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뿌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다른 병원균이 투입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무름균 같은 거요.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파리가 모든 식물에 있긴 하지만, 목본류, 그러니까 뭐 벵갈나무, 뭐 이렇게 나무처럼, 이 벵갈 고무나무도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는 식물에는 거의 피해를 못 끼치고요. 우리가 키우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본류거든요. 초본류, 나무로 자라지 않는 아이들. 초본류는 이제 피해가 좀 더 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뿌리파리가 누군지 알았고 특성도 알았어요. 그럼 뿌리파리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에 달렸어요. 나는 한 마리도 싫다, 완전 박멸을 원한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농약. 농약. 다 아시잖아요. 코니도, 분홍가루, 아니면 비카드. 저도 있죠, 비카드. 한 번도 안 써보긴 했지만 비카드 저도 있어요. 농약을 치셔야 완전 박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실 때는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초록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개체에 동시에 쳐야 된대요. 한두 개라도 빠뜨리면 거기서 이제 또 애들이 알 까가지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알기로 이런 농약들이 유효 성분이 한 흙 속에서 2-3개월 간다고 알고 있어요. 2-3개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놓고도 안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비카드나 이런 이 농약들에 주로 쓰인 성분들이 이제 꿀벌 대량 몰살의 주범이라고 많이들 얘기되어지고 있고, 농약을 많이 쓰는 게 환경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유, 취미로 내가 이거 키우는데 뭘 농약까지 쓰냐, 내가 무슨 농부도 아닌데 내가 뭐 농업 산업 종사자도 아닌데 농약까지 쓰냐 싶어서 저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완전 박멸을 원하시면 농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농약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산화수소 3% 희석액을 준다. 그리고 알콜로 뭐 여기를 뭐 또 소독한다. 내가 봤을 때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백강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약재를 주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백강균을 이용해서 백강수를 만들더라고요. 그 조만간 제가 실험을 한번 할 건데 제가 그건 따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미가 집에 생기면 어디서 보이면요, 제라늄 선반에 갖다 놔요.
정말 돈 안 들이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거미줄을 잘 쳐요. 그럼 뿌리파리도 얘네들 멍충해가지고 맨날 거기다 걸려요. 그래서 저는 거미는 없애지 않습니다. 보이면 일부러 제 선반에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뭐 벌레 잡는 식물을 키우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에 의하면 그 모기약 그 훈증기 있잖아요. 그걸 켜놓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정심하면 이제 뭐 요거 에프킬라 이렇게 쫙 정말 너무 심할 때는 저는 이제 에프킬라 한번 쫙 뿌려주거든요. 그리고 총진싹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써본 결과 총진싹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써서 효과를 본 거는 님오일하고 님유박이요. 님유박을 발효해서 이제 이 분갈이 할 때 흙 안에다 넣어줬고, 그리고 님오일 방제를 주기적으로 해주니까 완전 박멸은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는 완전 박멸은 안 되고, 안 했을 때는 와 진짜 미치겠네 할 정도로 많았다면 이거 하고 나니까 좀 있네. 그 정도예요. 좀 있네. 요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뭐, 비오킬이나 제충국이나 뭐, 저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효과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충국이 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분 100개에다가 맨날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님오일하고 님유박 하고 있고, 요새 새롭게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는 목초액. 이걸 꾸준히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서브로 다들 쓰는 거, 이 끈끈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초보 때 그랬는데 끈끈이가 요거랑 나비 모양, 뭐 꽃 모양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다들 보기에 예쁘니까 화분에 바로 꽂으면 뿌리파리가 더 잘 잡힐 것 같아서 나비나 꽃 모양 요 조그만 걸 사서 화분에다 꽂습니다. 그쵸.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보세요. 몇 마리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크기가 작아서 안 잡히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매달아 봤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잡히더라고. 이건 크기가 큰데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방에서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뿌리파리는 도대체 어디에 몰려있나. 그러니까 주로 화분 근처에 몰려 있어요. 근데 화분 근처가 아니면 저 높은 곳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 같은데, 천장에 뭐 구석진 곳이나 이런 곳에 주로 얘네들이 거기서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기다 한번 달아볼까? 그래서 얘를 천장에다가 천장 구석대기에다가 딱 붙이면 안 돼요. 대롱대롱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대박. 와 진짜 내 방에 뿌리파리가 그렇게 많은 줄 정말 진짜 벌레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이 뿌리파리가 잡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끈끈이를 사야 되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비나 꽃 모양 이거는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가격도 나가는 편인데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걸 사셔가지고요. 높은 곳에다가 대롱대롱 형태로 대롱대롱 어떻게 해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 철사를 이렇게 끼워요. 원예용 철사.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스카치 타입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얘가 대롱대롱 바람에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잘 잡힙니다. 엄청 잡혀요. 엄청.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방에 지금 여름에 방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2개를 또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진짜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는 진짜 이 노란색이 다 검정색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뿌리파리를 조사하다가 또 궁금증이 하나 들었어. 왜 끈끈이는 다 노란색일까요? 혹시 다른 색깔 끈끈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지?
뿌리파리는 꽃에 주로 앉는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물론 꽃에 앉을 때도 있지만 잎이나 이런 흙 그리고 이 뭐 줄기 사이 뭐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꽃 색깔 때문에 노란색으로 한 건 아닐 것 같고, 도대체 왜 끈끈이는 모두 노란색일까? 이 노란색을 뿌리파리가 더 잘 보는 것일까?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궁금증 해소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또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왜 뿌리빨이 끈끈이는 전부 다 노란색인가? 이것이 오늘자 저희 지금 궁금증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뿌리파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지금 조사한 대로요. 조사한 대로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그리고 식물한테도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농약까지 써가면서,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제라늄 가드닝, 홈 가드닝 방식은 분홍 가루 쓰는 게 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뿌리파리가 사람한테 끼치는 해보다요, 이 농약이 사람한테 끼치는 해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저는 차마, 그러니까 고양이들 때문에 사실은 못 썼어요. 고양이들 때문에 못 쓰긴 했는데, 고양이도 고양이고, 이 농약 성분이 실내에서 나랑 같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해가 없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화학회사나 이런 데 이렇게 아는 분 통해서 물어본 결과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해가 없을 수는 없대요. 근데 그게 해가 엄청 크냐 적냐 이제 이 문제지만, 예를 들어 뭐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시는데 막 코니도를 막 제가 분양받아 보면 진짜 화분 밑바닥이 전부 다 분홍색인 그런 화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공기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분이 물 주다 보면 어딘가 떨어지고 그게 어딘가 사람의 피부에 닿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뿌리파리가 우리한테 주는 해보다 농약이 주는 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좀 그 제라늄 가드닝의 농약을 계속 사용하는 그 방식은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이게 제 개똥 같은 생각이고요. 왜냐면 우린 취미잖아요, 취미. 이걸로 우리가 뭐 농업체를 운영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그 생계의 문제가 달리신 일이니까요. 근데 우린 취미잖아요. 취미니까 그냥 내 몸에 해 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 환경에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보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또 개똥 철학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끝내면 안 되죠. 오늘은 제가 방에 설치한 그 끈끈이의 뿌리파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